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현TV의 전재욱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이후에 영재교육원에 대한 변화, 어떻게 우리가 바뀌게 되어질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가이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정보, 수학, 과학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영재고등학교가 추가가 되어지면서, 즉 AI 바이오 영재 고등학교 2개가 추가가 되어지면서 이제 좀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대 진학에 대한 그 과열 양상이 영재고에 대한 부분의 입학에, 즉 전형에도 영향을 슬슬, 그 다음에 천천히 아주 느리게, 지금까지는 느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요, 그 영재교회 아랫단에 있는 영재원, 특히 대학부설 영재원에도 이제 그 여파가 점점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영재교육원에 대한 가고자 하는 희망 학생들은 내가 도대체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하고 잘 선택이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그래도 합격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거에 열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의 적성보다, 아이의 성향보다 오히려 그냥 합격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에 다니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또 영재원에 관심 있으신 앞으로의 예비 합격자 부모님들은 아이의 어떤 적성적인 부분, 성향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영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놓고 펼치면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돼서 가는 경우에 실제로 흥미도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흥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이라는 이 정말 좋은 교육을 하는 장소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뭐가 아이한테 영향을 주냐면 수업이라고 하는 거, 공부라고 하는 거, 내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관심에서 저기 멀리 가버리게끔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을 선택할 때는 100% 아이의 적성,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영재교육원의 희망 부분에 대한 예측은 예년에 수학 영재교육원 최고였죠. 그리고 과학 영재교육원 인원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에 관한 영재교육원이 최고였고요. 정보 관련 영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뭐 찬밥 신세였죠. 근데 이 찬밥 신세 같던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정보 영재원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지금은 가장 핫해졌어요. 왜? 모든 영재교회에 우리가 가는 친구들이 코딩에 대한 부분들의 학습도 많이 되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산출물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코딩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접목이 되어지면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의 영재교육원의 비중이 우리가 23년 이후로, 그러니까 24학년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 그 이후로는 모든 영재 집중 교육에 대한 방향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도입되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지금 과도기적인 이 지금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때 수학만 하면 되나 아니면 과학만 하면 되나 이렇게 물었을 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코딩을 통해서 조금 더 수치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과학에도 정보 파트, 소프트웨어 파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지금은 수학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갖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과 정보에 대한 부분이 또 융합이 돼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학과 정보, 그 다음에 수학과 정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룹핑되어진 영재교육, 융합교육이 앞으로의 방향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에 대한 영재교육이 강화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23학년도에 지스트와 카이스트에서 부설 영재학교 설립을 진행하죠. 자,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도 영재학급 지금 현재 40개에서 100개로 27년도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이고요. 거기에 또 영재교육원도
5개에서 15개, 즉 3배 이상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지금 변화가 급작스럽게 되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관한 어떤 특화되어진 교육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저희 나라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또 교육부에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뭐 인공지능 회사나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어떤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저도 인공지능 관련 회사를 1등부터 100등까지를 갖다 찾아보는데 거기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차지하는 회사 중에 가장 많은 그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어디였을까요? 본부장님, 오늘도 질문 어디였을까요? 저기 우리나라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저기 멀리 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처럼. 아, 거기 그 시계탑. 아, 네, 영국입니다. 정말도 깜짝 1등도 영국이고요. 제일 많아요. 진짜 선진국에 괜히 선진국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미국과 인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중국과 일본도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저희 나라가 없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발등이 어떻게 된 거죠? 불 떨어진 거죠. 반도체 1위면 뭐예요? 네,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이 뒤늦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특화되어진 교육을 통해서 인재, 디지털 인재들을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목표입니다. 자, 26년 개교 목표로 지스트와 카이스트에서 설립되어지고 있는 이 부설 영재 학교는 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특화되어진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서는 인공지능 바이오 특화입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바이오 특화라는 이 부분에 대한 말이 인공지능 따로 바이오 특화 따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약을 갖다가 신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도움을 갖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바이오라는 이 말 용어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스트에서 지금 의사과학자, 의과학자에 대한 부분들을 양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번에 영상 보셨잖아요. 하버드하고 모더나하고 같이 연합해서 의과학자에 대한 부분들을 양성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인공지능 바이오에 대한 특화되어진 이 부분, 현실화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생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매우 저출산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는 지어지고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학교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세상에나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학교가 개교를 할 수가 없어요. 공사가 중단되어져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영재 학교가 2개나 추가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게 약간은 맞지 않는, 하지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현재의 장을 갖다가 또 마련해 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충되어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표면화가 현실화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학생들이 또 들어와서 공부를 지속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인공지능 바이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용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기사 하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약과 바이오에 대한 분야도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근데 전문 인력이 없어요. 왜? 빅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이쪽에 관련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약학을 하든 의학을 하든 한 가지의 전공만으로 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조금 더 다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서 코딩과 또는 정보와 다른 그 전공들을 융합해서 내가 적어도 2가지의 융합되어진 구조를 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약학을 전공하신 분이 코딩을 갖다가 또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갖추려면 전공, 심지어는 아예 깊게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약은 대부분 다 복제약입니다. 신약에 대한 부분 저희 나라에서 개발한 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지금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 한 10년 전인가요? 누구인가에게 우리나라에 신약이 몇 개가 있는 줄 알아? 우리나라에서 다 만든 약이지. 아니야. 그 약들은 다 복제약이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진짜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제약회사들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 바이오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선도물질에 대한 연구 부분 중에서 우리가 활성이 좋은 것들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 골라낼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히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계속 지켜보지 못하지만 인공지능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문헌 찾기나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조사해서 그 기전이나 적응에 대한 이 부분들을 발견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 그다음에 임상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참여하기가 힘든데 최근에는 임상실험 100명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실제 임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7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기가 힘드니까 그 부분에서 빠르게 반복적으로 돌려보면서 인공지능에 관한 임상실험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AI 바이오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용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인공지능 개발자, 그 다음에 뭐 컴퓨터 공학자 이렇게 나오지만 인공지능 바이오 라는 이 부분에 대한 단어를 갖다 쓰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이오가 의학에 관련되어진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개발자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과학자라고 하는 이 우리 부분에서 어떤 내용인지 이 정의를 갖다가 한번 내려보면 임상 지식과 기초의학, 공학 등의 연구 역량을 융합해서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공부와 공대에서 공부하는 그 공학에 대한 부분들을 양쪽을 다 공부한 융합형 인재인 거죠. 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런 생명건강과 연구, 개발, 임상시험 등에 대한 특수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자를 말한다. 특수한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영상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겠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이야기를 건드려주고 할 수 있는 개발자들의 의미가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사과학자에 대한 어떤 한 인터뷰를 제가 보여드리면 알츠하이머 치매 연구 및 치매 관련 의료기기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수료생이 전공의 시절에 미국 연수 중에 연구를 중심으로 한 임상과 사업화를 병행하며 많은 사람을 치료할 기술이나 신약을 개발하는 의사과학자를 접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일부 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의사과학자라는 이 부분에 대한 명칭은 여태까지 쓰지 않았죠.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명칭들을 우리가 써서 의과학자로 지칭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의과학자에 대한 부분의 성장과 의과학자에 대한 어떤 동력을 갖다가 부여함으로 인해서 의료에 대한 어떤 개발, 의료에 대한 어떤 발전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의사과학자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내리면 치료 기술에 대한 개발과 발전, 그리고 신약에 대한 개발과 그다음에 또 신약에 대한 어떤 활성화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적응, 임상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의료에 대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과학 쪽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카이스트에서 신설하는 의과학자, 그리고 앞으로 이 카이스트에서 신설되어지면 의과학자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대에서도 신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이 의과학자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본인 걸로 직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과학자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얻어지는 정보들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또다시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